안녕하세요. 최연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빗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드와 레벨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뷰, 즉 인면도 뷰, 단면도 뷰 등 뷰의 활용 방법 및 요소별 가시성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재료를 편집하는 재료 편집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로드를 이용하여 구조 기초 및 구조 기둥, 구조 프레임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편집을 통해 다양한 벽체를 편집하는 방법과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역시 미리 제공해 드리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료 편집기 혹은 재질 편집기를 이용해서 재료를 편집하는 방법과 다양한 부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기초, 구조 벽, 구조 기둥 등 여러 가지 부재들을 한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누르셔서 기초 4차 시 여러분 재료 편집기 RVT 파일을 열어줍니다. 가시성 표현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런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료 편집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편집은 여기 관리에 가시면 요 재료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열개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이 재료의 이름이 위쪽에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자, 이쪽에 여러분 하단부에 뭐 아무것도 없다 혹은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홈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삼각형 눌러주시면 여기 ALC 재료가 나오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카테고리별로 나오게 됩니다. 금속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속 재질 안에 들어있는 재질들이 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 위에 나와 있는 애들보다 여기 훨씬 더 많은 재질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재질의 특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편집해 볼 것은 콘크리트 재질입니다.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질부터 한번 편집을 해 볼게요. 여기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커서를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넣어 주시고요. 콘크리트로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재질들이 모두 나오죠. 자, 가장 심플한 요 콘크리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재료 및 자산 복제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콘크리트에다가 바꿔주면 변수들이 모두 바뀌어버리고 원본 콘크리트 재질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재질을 만들어 쓰실 때는 항상 이렇게 복제 명령을 이용해서 똑같은 것을 복제를 하시고 씁니다. 이 변수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제 명령을 이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콘크리트 1로 같은 이름이 두 개 있으면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게 돼요. 이걸 싹 지우시고 샵 눌러주시고요. 샵이라고 넣어주시고 똑같이 콘크리트라고 넣어줄게요. 이렇게 샵이라든지 혹은 숫자를 넣게 되면 이렇게 샵 글자가 있는 재료들이 먼저 상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료를 찾으실 때 재료가 이제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럴 때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콘크리트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그래픽 옵션들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옵션 음영 처리 192, 192, 192 그레이로 되어 있죠. 여기 표면 패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눌러서 안 보이게 없음으로 해주십니다.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도면을 그릴 때 이게 패턴이 들어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없음을 해주시고요. 단 절단 패턴에서는 조금 구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턴 없음을 누르셔서 자, 여기 솔리드 채우기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이것은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갔고요. 자, 여기 모양 탭 하나 눌러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요 네모 큐브가 이제 우리가 렌더링을 했을 때 보여지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밝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색상이 이렇게 82, 78, 77 RGB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하얗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조금 밝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잘 눈에 띄지 않으시죠? 자, 여기 이미지 페이드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50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50. 엔터 하시면 확실하게 밝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페이드는 이미지 두 개를 섞어서 반반 보여준다는 뜻이죠. 약간의 투명도를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페이드가 50이 되므로 흰색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패턴, 이렇게 질감은 조금 사라지고 색감, 흰색은 조금 더 나오는 요 패턴하고 흰색하고가 반반 섞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콘크리트 재질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재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합니다.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요.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터로 들어가셔서 나는 구조 기둥만에다가만 넣어 볼 거야 라고 하니까 구조 기둥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조 기둥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재료를 바꿔 볼게요. 자, 여기 특성창에 보시면 여기 재료 및 마감재라고 있습니다. 구조 재료가 콘크리트 현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눌러서 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여기 콘크리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샵을 붙였던 제일 위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샵자를 붙인 거예요. 샵 콘크리트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재질이 바뀌었어요. 좀 더 밝은 색깔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지 않을 거라서 그냥 이런 정도로 바뀐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이렇게 쭉 선택을 합니다. 자, 필터에 가셔서 이번에는 구조 프레임만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는 수평 보호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구조 재료 뭐 이렇게 다양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서 자, 우리가 지정한 요 콘크리트를 다시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얘도 같은 색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를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재료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다 됐고 이제는 이제 부재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요 하시고요. 자, 열기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애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제가 여러분 작성하기 편리하시도록 미리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개 이렇게 그려 놨고 남측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그리드 선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1층 평면도에서부터 이제 구조 기초 부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기초는 이제 구조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패밀리 로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로 만들 아이들은 이 구조 탭에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구조 눌러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불러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구조 벽과 구조 기둥이 있고요. 건축에도 벽이 있고 뭐 기둥이 있는데요. 구조에서 작업할 거는 구조에서 불러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삽입에 가셔서 여기 패밀리 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패밀리 로드를 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 패밀리 로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패밀리 로드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 가시면 구조 기초라고 있습니다. 구조 기초 폴더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에서 구조 기초에 기초 직사각형 맨 위에 있네요.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찾으셔서 기초 직사각형 RFA를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열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보이는지 알 수가 없으시죠? 자,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여기 보시면 여기 패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열어주시고요. 내려가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던 것이 구조 기초였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기초 직사각형이라고 지금 선택한 카테고리들이 여기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들로 돼서 기초 직사각형 형태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구조에서 기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기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구조 탭 선택하시고 여기 분리된 독립 기초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1800 곱하기 1200 곱하기 450mm짜리 기초 직사각형이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유형 편집 들어가서 복제를 해서 씁니다. 복제 눌러주시고요. 자, 얘는 역시 샵 버튼 눌러주시고 F1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제가 주는 이름은 교재와 일치해서 같은 이름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폭 2400, 그 다음에 길이가 2400, 그 다음에 기초 두께가 8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800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초를 만들었으니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클릭을 딱 해보면, 클릭을 했는데 이런 경고가 나오죠. 작성한 요소가 평면도 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잘 닫아주시고요.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계속 뭐가 있으시면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ESC 키 눌러주시고요. 뷰 범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뷰 범위. 왼쪽에 특성창 뷰 범위 오시고요. 편집 눌러서 여기 레벨 간격 띄우기 하단 레벨 -500. 자, 그리고 여기도 -500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그린 기초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음영 처리해서 보도록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음영 처리돼서 기초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얘를 3D 뷰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셨죠. 여기도 음영 처리해서 볼까요? 그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1층 평면도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 기초를 이 그리드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그리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분리된 독립 기초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그리드에서라고 있는 요 아이콘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실 때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서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드의 교차점이 모두 선택되게 해주세요.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지금 기초가, 독립 기초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됐으면 여기 상단에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ESC 키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3DB 보시면 이렇게 기초가, 독립 기초 3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바꿔볼까요? 지금 이렇게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미리 재료를 이 파일에 저장을 해왔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이 콘크리트 재질을 눌러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이것은 1층 평면도 이제 독립기초고요. 이제 벽기초, 줄기초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벽에 붙어져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벽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구조 벽에 가시고요. 네, 지금 벽에서 일반 벽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일반 벽 200mm짜리 선택하시고요. 자, 일단 벽을 그리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옵션 바입니다. 옵션 바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깊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높이로 바꿔주시고요. 네, 요거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연결로 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2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이 1층이기 때문에 2층으로 벽을 연결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벽을 실제로 그려 볼 건데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이렇게 높이로 하고 2층이다라고 하신 후에 여기 그리드를 따라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만 그려줍니다. 자, ESC 눌러주세요. 자, 3D 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벽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단 벽이 있어야 벽 기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구조 기초에 가시면 벽 기초가 있죠. 구조 기초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 밑으로 기초를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줄 기초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벽 기초에 오시고요. 여기 유형 편집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복제 눌러주시고요. 복제 눌러주시고요. 교재에 샵 하시고 F3로 되어 있으니까 F하고 3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샵 F3 유형을 이제 편집을 해볼게요. 구조 재료를 미리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우리가 만들었던 콘크리트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출부 길이 300, 힐 길이 300, 여기 지금 기초 두께도 3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줄까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졌으면 자, 이 벽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클릭, 한번 클릭.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3D 뷰를 보시면 이렇게 기초가, 줄기초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변수 중에 보시면 여기 두께는 이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어느 게 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벽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가 찾았던 그 F3 요거 눌러가지고 유형 편집으로 가볼게요. 지금 돌출부 길이와 힐 길이가 어딘지 헷갈리시면 힐 길이를 60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확인하고 보면 이쪽 부분이 힐이 되겠죠. 이쪽 부분이 돌출부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 바깥쪽이 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길이 값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Z 눌러서 원상 복귀 할게요. 컨트롤 Z 누르면 이렇게 적용됐던 게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 이제 슬래브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구조 바닥이랑 보통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 기초 항목에 있는 슬래브는 바닥이 아닌 구조 기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일람표에서도 이게 바닥이 아닌 구조 기초 항목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 기초 슬랩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1층 평면도로 갑니다. 사실 얘네들은 이제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볼게요. 자, 슬랩은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구조에 여기 슬랩 보이시죠? 슬랩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구조 기초 슬래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지금 기초 슬래브가 나와 있죠. 유형 편집 눌러서 마찬가지로 복제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름을 넣을 건데요. 샵 하시고요. MAT 온통 기초 바닥면을 모두 채우는 기초다라고 생각하시고 MAT 기초로 하시고요. T 하시고 800이라고 넣어줍니다.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기본 두께가 지금 300으로 되어 있죠. 편집으로 갑니다. 이름 바꿨으면 재질도 바꿔주고 두께도 바꿔줘야 됩니다. 콘크리트 현장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우리가 지정했던 콘크리트, 샵 콘크리트로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께는 800으로 합니다. 보통 이렇게 유형을 줄 때 두께 값을 이렇게 주고 유형을 작성을 하면 나중에 찾으실 때 편리합니다. 자, 지금 기본 두께 800으로 바뀌었고 구조 재료가 지금 샵 콘크리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런 구조 바닥 같은 것, 그러니까 슬래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하면 여기 그리기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왼쪽 클릭해서 쭉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핑크색으로 두 줄 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팬의 방향입니다. 이 스팬 방향을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스팬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둘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 그렸으면 모두 눌러서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D뷰로 보시면 이렇게 슬래브가 만들어졌고요. 남측면도를 보시면은 자, 어떻게 그려졌는지 볼까요? 이렇게 1층에 레벨 아래쪽으로 이렇게 800이 들어가서 그려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층 평면도에서 지금 얘는 다행히 제가 뷰 범위를 조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50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뷰 범위가 조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얘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 뷰 범위 조정을 통해서 이 슬라브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슬라브를 이제 편집을 할 일이 생기겠죠. 그럼 한번 편집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슬라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스케치 편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가시면 아까 이렇게 바꿨고, 뭐 스팸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다 바꾼 다음에 제가 하나 해볼게요. 슬래브가 이렇게 지금 평평한데 나 이게 경사가 져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경사를 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경사 화살표가 있습니다. 경사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이 헤드가 되겠고 이것이 테일, 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테일에서의 높이가 300 값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 교재는 그냥 디폴트 값 300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500으로 넣겠다. 예를 들어. 그럼 더 가팔라지겠죠. 500으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여기서 모두, 여기 편집 모두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남측면도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경사가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경사지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사를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컨트롤 Z 하셔도 되고요. 1층 평면도 가셔서 스케치 편집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경사도가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딱 눌러주시면, 자, 남측면도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바닥에 슬라브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이제 구조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평면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역시 구조 기둥도 패밀리를 로드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삽입 들어가시고 패밀리 로드 가셔서 위로 올라가십니다. 가시면 구조 기둥 카테고리가 있죠. 구조 기둥 폴더에서 콘크리트로 들어갑니다. 여기 가시면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구조 기둥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세 종류의 직사각형 기둥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 탭 들어가시고요. 기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 뭐 300 곱하기 400짜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보이게 되겠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을 복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편집하시고요. 복제하시고, 자, 얘는 기둥, 컬럼이니까 샵 하시고 C1이라고 넣도록 할게요. C1 하시고,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치수에 보시면 가로와 세로 높이를 정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본값이 아까 300 곱하기 400이었는데 우리는 치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00 곱하기 700으로 바꿀게요. 700 곱하기 70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기둥도 바닥에서부터 2층까지,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벽을 그렸을 때와 똑같이 여기 보시면 깊이가 아니라 높이, 미연결 부분을 2층으로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편하겠죠. 좀 더 쉽게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예서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그리드가 모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었으면 여기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완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둥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뷰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 기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1층 평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바닥 바깥으로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자, 이것을 이제 정렬을 시켜서 여기를 조금 끝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얼라인 명령을 주신다면 이 슬라브가 지금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누르고, 자, 여기 이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정렬을 시키시면 이 슬라브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덩어리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슬라브 전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슬라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스케치 편집으로 가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는 이 바닥 슬라브 그릴 때 사각형으로 그렸었죠. 그래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신 후에 여기서 정렬시켜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얼라인 눌러주시고 여기에 선택하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슬라브가 이렇게 선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스케치 선이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난다기보다 정렬이 되는 거죠. 이 기둥 끝으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정 버튼 누르고 모드에서 완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이쪽으로 딱 기둥에 딱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D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둥 배치를 하면 손쉽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조 기둥의 재료들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재료가 아닌 거예요. 자, 얘 마찬가지에 쭉 이렇게 모두 선택하시고요. 필터 눌러서 구조 기둥만 선택하신 후에 확인 눌러주세요. 이 필터도 정말 많이 쓰이는 메뉴입니다. 구조 재료 콘크리트 현장치기로 되어 있는 거 눌러서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던 샵 콘크리트 눌러서 열어주시면 예, 재질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질 바꿔주세요. 자, 이제 지금 기둥, 수직으로 된 기둥을 만들었으므로 이제는 수평으로 된 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프레임의 경우
보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야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2층 평면도로 이동합니다. 구조 프레임은 2층 평면도에서 바닥에서 작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서 잘 보이지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뷰 범위를 바꿔줘야 됩니다. 2층 평면도 이동하시고, 자, 여기 뷰 범위 편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0씩으로 빛이 더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500으로 해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기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선택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 프레임 보도 이제 패밀리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 가시고요. 패밀리 로드로 갑니다. 자, 위로 올라가셔서 한 번 더 올라가시고요. 구조 프레임이라고 있을 거예요. 구조 프레임 폴더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시면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라고 있어요. 얘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패밀리에 들어왔겠죠. 구조 프레임으로 가시고, 자, 보시면 플러스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가 들어와 있죠.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300에 600, 400에 800짜리 이렇게 직사각형 보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를 여기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 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가 있습니다. 보 눌러주세요. 자, 여기 그냥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를 바꾸지 않고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에서는 그냥 썼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보를 400에 800짜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배치 기준면 레벨이 2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체인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체인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볼을 그릴 때는 중심 대 중심으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게 체인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해주시면 보가 이렇게 그려지죠. ESC 눌러서 나가보면 자, 3D 뷰로 보시면 이렇게 보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 부재가 이렇게 그려졌죠. 자, 이렇게 됐으면 돼요. 자, 보는 2층 평면으로 가볼까요?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얼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일단 얘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보 선택하시고요. 체인이 만일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체인이 끊어지게 됩니다. 더 연속적으로 그려지지가 않게 되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하나하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야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그려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체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옵션을 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거 선택하시고 지워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마저 만들어 볼게요. 보호하시고 체인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정렬 명령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렬시켜 주시면 됩니다. 보통 보는 이렇게 끝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렬을 시켜줍니다. 3D 뷰로 보니까 재질이 역시 또 다르죠. 재질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 하시고, 자, 여기 지금 구조 프레임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질이 구조 재료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죠. 똑같이 콘크리트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아까 재료할 때 이 비슷한 예제를 한번 해봤었죠. 네, 이렇게 또 한번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가 작업한 것들이 뭔가 한번 살펴보죠. 슬라브 바닥 만들었고요. 기둥 만들었고 여기 복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가 빠졌죠? 벽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제 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레빗에서 벽은 구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도 벽이 있습니다. 자, 구조벽과 건축벽은 엄연히 다른데 보통 구조벽은 이제 콘크리트로 된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벽은 그 구조를 둘러싼 마감벽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레빗 작성 시에 구조랑 건축에서 이제 벽체를 구분을 했을 때 여러분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평면도 그냥 건축 평면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구조 평면과 건축 평면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평면에서 작업한 구조 벽과 구조 기둥들은 그 건축 평면도에서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건축에서 작업한 건축벽은 구조 평면도에서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잘 모르실 테니까 이것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건축 평면도에서는 구조 기둥, 구조 벽들이 다 보이지만 구조 평면도에서는 건축 벽이라든지 건축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건축이 약간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벽 유형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구조 평면에 작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일단 재료는 모두 구조 탭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구조 재료들입니다. 자, 구조에 가셔서 먼저 벽을 클릭을 합니다. 자, 벽 구조 들어가시면은 기본 벽 일반 200mm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제하시고요. 얘 이름은 자, 샵 하시고 자, CW입니다. 구조의 뭐 벽체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번이라고 넣을게요. 이 이름 역시 교재에 있는 그대로 넣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편집, 구조 옆에 편집 버튼 눌러서, 자, 재료가 지금 기본 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서요. 우리가 만든 콘크리트 재질을 선택을 해서 넣어줍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콘크리트 벽체가 되겠고요. 두께는 그대로 20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보시면 샵 CW1이라는 벽의 유형이 하나 만들어졌고, 폭 두께는 200이고 재료는 콘크리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예제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 옵션 바에서 항상 할 때 어떻게 해요? 높이가 2층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층에서 작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2층은 바뀌겠죠. 그래서 높이로 되어 있고 내가 위쪽 바닥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벽체는 중심선에서 중심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벽이 하나 그려졌겠죠? 네, 여기도 이렇게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통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됐을까요? 이 정도만 벽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벽체 중심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벽의 중심으로 해서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벽체를 그리지 않고, 자, 바깥쪽으로도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정렬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렬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러면 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놓이게 돼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은 지워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을 그릴 때는 제가 아까 중심으로, 벽의 중심선으로 그려진다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 옵션에 보시면 벽 중심선이 위치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중심체 여기 마감면 외부로 한번 지정을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중심에서 그려지지 않고 이 안쪽으로 들여서 그려지죠. 마감면이 중심에 들어가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옵션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마감면 외부로 해놨었던 것을 눌러서 마감면 내부로 해주시고 그려줄게요. 여기 클릭을 하면 벽체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요 위치선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Z 2번 눌러서 이렇게 원상 복귀 해주시고, 자, 벽 가셔서 중심선으로, 중심선, 벽 구조체 중심선을 그리겠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벽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D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이 있고 보가 지금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따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기 보하고 벽이 막 이렇게 겹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구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구조벽이에요. 이제부터 벽이 건축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건축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건축벽의 경우는 보통 복합벽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교재 181페이지에 있는 것은 건식벽의 형태로, 건식벽은 물이 들어가지 않은, 즉 콘크리트 벽은 물과 시멘트가 섞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습식벽이라고 하고요. 건식벽은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의미로 건식벽이라고 합니다. 건식벽은 구조를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 텐데요. 세로로 되어 있는 구조체인 스터드와 가로로 되어 있는 러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앞뒤로 석고 보드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에 가시고요. 건축벽이기 때문에 건축에 오셔야 됩니다. 건축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이 벽이 그대로 나올 텐데요. 여기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복제 버튼 눌러주시고요. 샵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름은 두께가 T가 180, 두께가 180인 건식벽이다 라고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콘크리트 벽은 재료가 하나인 복합적인 재질이 들어가는 단일벽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질을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구조의 편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재료가 딱 콘크리트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재질을 섞은 복합벽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얘를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재료들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무리 아래의 층은 재질의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위쪽,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의 위쪽과 벽의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직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한번 편집을 한 다음에 살펴볼게요. 자, 지금 구조라고 되어 있는 재질이 안으로 지금 5개가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 2번 구조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위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코 경계 위로 올라갔죠. 자, 구조 다시 한번 눌러서 위로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코 경계 위로 두 개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5번, 6번을 먼저 눌러볼까요? 6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럼 코어 경계 지금 마무리 아래층으로 밑으로 내려갔죠? 5번 눌러주시고 다시 아래로 하시면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코어 경계 2개를 놓고 구조가 하나 안에 들어가 있고 2개가 이렇게 밖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편집을 해서 이제 복합벽을 만들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구조 1 카테고리별 재료가 지금 없지요. 재료를 하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미리 재료를 만들어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커서를 지금 탐색기에 넣으시고요. 석고라고 넣어볼게요. 석고라고 넣으시면 석고의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나타나요. 지금 석고 벽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재료 및 자산 복제하시고 석고 벽보드 샵 하시고요. 네, 여기다가 석고 보드라고 넣을게요. 석고 보드. 이렇게 해서 재료를 만들어 주세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석고 보드 재질이 여기 들어간 거죠. 자, 여기도 다시 눌러요.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는데 석고보드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눌러서 지금 맞는 석고보드. 자, 샵을 눌렀더니 바로 위에 이렇게 등록되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는데 눌러서 석고보드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여기 눌러서 여기도 석고보드 눌러서 석고보드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중간이 지금 없죠. 석고보드 2개 사이에 제가 아까 스터드와 러너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재료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시고요. 여기다가 스터드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스터드 지금 내려가서 철제 스터드 레이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도 재료 및 자산 복제하시고 샵 하시고 스터드라고 넣습니다. 자, 그럼 스터드 재질 만들어졌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중간에 스터드가 들어갔지요. 자, 이제 두께 값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두께가 지금
토탈 180mm짜리죠. 자, 석고보드는 두께가 12mm짜리가 앞에 2개가 붙고요. 12mm 2개. 자, 그래서 24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석고보드 바깥쪽에 있는 석고보드도 12. 그 다음에 여기도 12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죠? 자, 스터드는 132겠죠. 132. 그러면 토탈 합쳐서 180이 되겠죠. 자, 얘는 구조 재료가 되겠습니다. 구조 재료. 눌러지지 않으면 클릭해서 눌러서 구조 재료를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T180, 두께 180짜리 건식벽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벽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제가 아까 벽을 그릴 땐 항상 높이 값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니까 높이는 되어 있는데 미연결로 되어 있어요. 연결될 데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층을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자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다 그렸으면 ESC 눌러주시고 3D 뷰를 보시면 이렇게 벽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자, 1층 평면도에서 이 벽을 잠깐 볼게요. 줌해서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안 보이시면 은선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시겠죠? 지금 벽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그렸던 벽은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선이 지금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2개가 12mm짜리 석고보드 2개가 붙은 거죠. 앞뒤로.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넓은 면이 스터드 132mm짜리가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그려질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말 믿지 못하시겠다면 여기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여기 정렬 치수 눌러가지고요. 한번 재보세요. 자, 클릭이 안 되면 탭키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어떻게 지금 클릭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탭키 눌러서 얘와 자, 탭키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여기 딱 12mm인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또 탭키를 누르시고 클릭 다시 자, 여기 탭키를 누르시고 딱 클릭을 하셔야 132 이렇게 보이시죠? 정확한 치수로 작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벽 두께도 궁금하시면 탭키 눌러서 얘와 탭키 눌러서 이렇게 끝점을 잡으시면 예, 두께가 182인 지금 거식 벽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D 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벽체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벽체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벽체를 눌러볼게요. 지금 이건 구조벽인데 자, 여기 지금 벽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지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위에는 또 뭐가 있나요? 보가 있어요. 지금 다행히 얘가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벽은 이 프레임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저랑 잘 보세요. 벽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벽체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잘 보세요. 여기 왼쪽에 특성창에 보시면 여기 상단 구속 조건이라고 있고 하단에 보면 상단 간격 띄우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이너스 800을 해볼게요. 800. 그러면 엔터 해볼까요? 그러면 벽이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이제 작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구조 프레임이 들어가고 벽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상단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뭐 여기 작업한 얘네들을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이제 다 썼고 지금 우리가 그렸던 건축벽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영 처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석고보드랑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3D 뷰로 가서 이것도 모두 지우겠습니다. 바닥은 일단 둘게요. 자, 일단 여기서 벽체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레벨들의 상위 레벨 구속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 간격 띄우기가 아까 마이너스 800을 했었죠. 예를 들어 상단 간격 띄우기를 양수로 5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작업할 때마다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0으로 하시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 간격 띄우기 말고 여기 아래 보시면 베이스 간격 띄우기도 있습니다. 얘를 5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는 아래쪽이겠죠? 얘가 이렇게 들려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얘도 내려가게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500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바닥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남측면도에 보시면 벽이 지금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음영이 아니라 은선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단면이 이렇게 내려가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은 이제 간격 띄우기 0으로 보통 놓고 작업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상단 간격 띄우기와 베이스 간격 띄우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벽들을 다양하게 이제 편집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1층 평면도로 갈게요. 지금 벽을 그렸을 때 높이값하고 어디로 연결될 건지를 먼저 정해서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략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3D 뷰로 가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벽이 아니라 나는 난간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이럴 때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컨트롤 누르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특성창에 보시면 상단 간격 띄우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미연결 높이가 있고 상단 구속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구속 조건을 우리가 아까 2층으로 걸었기 때문에 2층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이걸 미연결로 합니다. 연결 안 하겠다 라고 하시고 높이 값을 여기서 1500 이렇게 낮춰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면서 발코니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벽체의 이 특성창을 이용을 해서 상단 구속 조건, 미연결 높이, 그 다음에 베이스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상단 간격 띄우기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모두 이제 지우고 얘를 하나 조금 올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그냥 2층으로, 상위 레벨 2층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높게 만들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잘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영 처리로 넣고 해도 지금 얘가 벽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랑 같이 작업을 해볼게요. 자, 벽체가 이렇게 네모나게만 보이느냐? 그건 아니죠. 뭐 커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간혹 그럴 수 있을 때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벽체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상단에 프로파일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선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호가 있습니다. 책이 이제 호로 편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호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호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대략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호가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벽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막 선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림으로 얘와 얘를 잘라줍니다. 그죠? 여기 꽃분홍선 없어졌죠? 여기와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벽체가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서클을 아무데나 일단 그래서 구멍을 한번 내볼게요. 서클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벽체의 모양이 이렇게 테두리는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거죠. 자, 모두 눌러줄까요? 그럼 이런 식의 벽체가 만들어집니다. 3D뷰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벽체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원상복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벽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프로파일 재설정 눌러주시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남측면도로 이동합니다. 지금 벽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는데 경사진 벽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참조평면으로 갈까요? 지금 여러분 건축 탭 끝쪽에 참조평면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제가 참조평면은 보조선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벽체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벽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벽체를 선택하면 이런 옵션들이 떠요. 상단 베이스 부착, 상단 베이스 부착을 눌러주시고 지금 그린 참조평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참조평면에 가서 이렇게 벽체가 붙게 되겠죠. 자, 3D뷰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벽면이 어떻게 됐어요? 즉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빗면으로 된 벽체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제 구조에서 지금 보벽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초벽, 슬래브 만들어 봤고, 건축에서 벽을 만들어서 벽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